내가 보기에 한없이 가벼운 그녀. 재미는 있죠. 예.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최재형 목사랑 김건희랑 예전에 주고받았던 카톡이 까였는데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진숙 보는 것 같아서 핵심만 딱 공개된 것만 일단 관계는 이런 거 아닙니까? 디올백 쇼핑백 주던 바로 그 사건 동영상으로 남아 있고요. 오늘 최재형 목사는 증인 출석, 김건희는 불출석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일단 이 사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의 허위 경력 이력이 조작으로 드러나고 난리가 났을 때 사실은 저때 같이 등장했던 게 주가 조작 사건도 등장을 같이 했는데 주가 조작은 싹 빼고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할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사라졌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TMI인데 저기서 이제 김건희가 고개를 깊이 숙이거든요. 근데 머리 헤어스타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 예, 고정된 것처럼. 진짜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이거는 방송 재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하지 마. 기억을 대생시켜드리기 위해서. 내 말은 뭐냐면 저 상황이 대국민 사기였다는 얘기 하고 싶은 그렇죠. 거야. 예. 그 상황에 그리고 나서 김건희는 대선 내내 나오지를 못해요. 당선되자마자 흰 옷 입고 나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취임식에. 그때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관련된 카톡이 하나가 까인 거예요. 한번 봅시다. 김호준이다.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3년간 거짓 선동과 더불어 정치 탄압 받은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자기가 받았대. 정치 탄압을. 제가 이력서에 글자 틀리게 했다고 허위 학력이라고 선동까지 합니다. 전부 제 건 결혼 전입니다. 공격해봤자 그러면서 뭐 오늘은 드디어 제가 남편에게 성상납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자기 경력이 허위 선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카톡에서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좀 마침표하고 쉼표를 왜 저렇게 쓰는지 좀 물어보고 나도 싶어요. 이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도 빨리 치면 저렇게 치니까 김건희가 저거는 아니 왜 점을 왜 찍어요? PC로 타이핑이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섰다고 보는 게 저게 아이폰 자판이 저래요. 아 그래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니 자꾸 마침표가 눌러져. 그러니까 쿼티 자판과 천지인 자판을 둘 다 보면서 이렇게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저 쉼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쉼표는 이해가 끄다 치고 네. 어쨌건 대국민 사과내놓고 저렇게 말했다는 거고요. 결혼 전일로 선동했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 카톡은 정경심 교수 구속을 지시한 게 문통이랍니다. 이거를 왜 자기가 저렇게 잘 알고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은 조국 장관을 친 게 사실은 윤석열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조국 대표를 까고 있는 소위 민주당 내의 작전 세력, 갈라치기 세력들아. 당신네들이 문통이 이재명 대표를 핍박하고 정권을 내줬다라는 논리를 만들면 김건희 주장에 동조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적이 동지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조심하자는 얘기가 갈라치기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조국이 출판한 조국의 시간은 거짓과 이선이 많은 거네요. 이제 최재형 목사가 어떤 뜻이었든 간에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문통의 뜻을 받아서 윤석열이가 대신 조국을 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고 한 건 문통이고요. 법무부 장관 나가라고 한 게 문통이라고. 그러니까 저건 전체적으로 맥락도 없고 논리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도대체 어디서 소스를 들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죠. 윤석열이가 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 자기한테 오는 화살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저런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일단 더 웃긴 게 저기서도 보완이란 말을 씁니다. 보완. 보완 그리고 띄어쓰기를 안 하고 보완정 말 지켜줄 수 있어요? 아, 말 지켜달라고. 그리고 윤석열이 간 수사는 문통을 지키기 위한 수사랍니다. 대신 욕 먹어달라고 하신 문통의 부탁도 받고 아무 근거 없어요 저거.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이 조국 대표가 민간인 시절에 교수 시절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 때부터 검찰 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왔던 그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일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합니다. 본인이
법무부하고 행안부 불러서 그러니까 넘어가시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을 때리고 싶었고 그때 또 가뜩이나 그 사주 보는 분하고 상담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조국이 대통령이 되냐라고 물어보더라.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렇게 한 거지. 쉴드를 이상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일부러 저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 보여주셨고요. 넘어가시고요. 이거 유시민.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서운하게 돌아가셨다. 야, 진짜. 전 진짜 이거 이제 너무 앞뒤 맥락도 없고 지금 너무 무식한 게 티가 나니까 뭐라고 대꾸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유튜브 음모론에 되게 취해 있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라고 참칭하는 유튜브들도 사이버 레카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 사이버 레카들이 뇌피셜 하나만 가져와서 그 사람하고 정치인하고 대화 한마디 못 해본 애들이 자기들대로 뇌피셜대로 분석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누구누구는 내가 정치권 언저리에 있으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저런 선동에 더 취약해요. 그래서 이 말 전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엄청 많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저건 호사가적 발언이야. 저건 호사가적 멘탈이야. 근데 갈라치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유시민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 때 이수민 작가가 막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야, 유시민이 노무현 대통령을 서운하게 했다더라. 그 뇌피셜을 구글 유튜브에 선동을 하면 이걸 김건희가 가져와 가지고 유시민은 원래 노무현 지지자들과 갈라치기 하는 거야. 윤석열이가 어떤 스탠스였냐면 대선 때 지금도 비슷할 텐데 나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존경하지만 문재인 싫어한다. 그러니까 유시민과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멘탈이에요, 저게. 그리고 저때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당시에 유시민 의원이 그 채널A와의 뭔 의원이야, 작가라고 해야지. 유시민 장관님, 네. 예, 작가님이 이제 그 채널A와의 사건이 있고 그래서 본인은 유시민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더 열받는 거 하나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은 이재명 쪽에서 단계별로 작업하는 거였어요. 나 진짜. 이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더라고. 저거 가지고 이제 또 똥파리들 신났죠. 야, 이 개쓰레기들아. 증거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저걸 할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 옷값 같은 그런 내밀한 이야기를 이재명 쪽에 전달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때 똘똘 뭉친 청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를 참칭하는 애들이 저 정반대의 논리에 놓이면 그냥 똥파리 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를 하려고 저걸 쓰고 있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는 그렇군요.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그냥 맞장구 쳐주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이던데 내가 봤을 땐 저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면 저 정반대 논리에서도 똑같이 당한다고. 지금 이재명 지지하는 참칭 레카들이 똑같은 거예요. 사이버 레카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는 건지 아시겠잖아요. 왜? 이쪽 진영이 예를 들면 굳이 파벌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친명이 있을 거고 뭐 잔존하는 친문도 있을 거고 그전에 뭐 이렇게 약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감정상으로 흐트려 털어 놓는 거야. 우리 지지자가 할 일이 뭐냐면 저런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저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개성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저렇게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하고 저렇게 톡을 나누면서도 끝까지 아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네. 야, 뭐 진보의 오야붕이고. 이거 보면 막 모든 정보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줄 알겠어요. 저런 게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있다는 사실상의 대통령이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도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저런 갈라치기를 계속 저게 하는 여러분 거죠. 있잖아요. 저게 대통령 부인일 때 한 카톡이에요. 대통령 부인일 때 한 카톡. 내가 대통령이라면요. 최소한 공식 석상에서 누군가 들을까 봐서라도 구구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근본적으로 국민을 화합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기한 뇌피셜이다.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 하나만 안구정을 하시고요.
저기 저 사진을 누가 요청해서 저 사진을 찍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민석은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동의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엊그제였나요? 김건희가 명품백 논란 대리 사과했죠. 한 줄도 개사과? 몰랐어요. 대리 사과네요. 대리 비공개 대리 사과. 혹시 그 배우 최지우 알죠? 네. 남자 변호사 이름이 최지우예요. 네, 맞아요. 이름을 이렇게 오염시켜도 됩니까? 근데 그 최지우 씨 좀 실력이 의심되더라고요. 변호사.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말의 문장이 뭐 품격이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 최지우가 원래는 KTV 변호사였는데 네. KTV의 김건희 영상을 다른 유튜버가 갖다 썼다고 고소해 버린 놈이에요, 그러면. 근데 잘하네 하고 김건희가 픽한 거야. 그 최지우인데 근데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저런 기사를 이제 냈잖아요. 그 검찰 조사할 때 심력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저기서 조선일보가 쓴 사진이 저는 조선일보가 쓴 사진이에요. 저건 합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김건희 라는 메시지를 조선일보가 담아서 지금 그러네 보여주고 있는 게 진짜. 아닌가. 와, 예리해. 난 그렇게 안 보이고 대통령실 이런 게 조선일보도 지금 인정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진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눈 감은 사진 보내고 예. 김건희 이렇게 대통령 취급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오케이.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검찰 조사받을 때 우리 윤 대통령은 우리 남편은 내가 명품백 받고 나서 1년 지나서 알았다. 저게 이제 프레임이 있는 거야, 프레임이. 하나는 윤석열은 몰라야 몰랐다라고 하는 하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몰라야 하고. 근데 난 저게 사실일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이한테 받았다는 얘기 시시콜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일 것 같고 윤석열이는 최재형 목사가 이걸 폭로를 하자마자 알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윤석열이가 만약에 명품을 받은지 알고도 신고를 안 했다면 윤석열이 형사적 책임이 있는 거야. 맞아요. 예. 그거 야.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 뭐, 거기에다가 300만 원짜리 파우치 같은 거는 뭐 일일이 얘기를 합니까? 뭐 그것 가지고 막 그런 거죠. 그 김건희 입장에서는 뭐 명품백 뭐 이거는 뭐 크게 문제도 안 되는 거겠고 그쵸. 우리가 보더라도 명품백 아니어도 처벌할 사안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은 그 태도가 우리가 불쾌한 거잖아요. 그렇게 뻔뻔하게 받아놓고도 어떤 죄송하다거나 사과 한마디 없는 그 뻔뻔한 태도가 이제 우리가 불쾌한 거지. 그 명품백 받은 걸로 어떻게 처벌하기는 사실 좀 법적으로도 곤란한 게 좀 있거든요. 내가 이 장면을 보면서도 오늘 느낀 게 그거예요. 정권이 끝나겠구나 싶은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쟤네들 대가리 이런 거라니까. 전체 스펙트럼이 10이라고 칩시다. 중간쯤에 와 있어야 돼. 우리가 뽑아줬는데 왜 저지랄 하지 않는 거 있잖아. 문 대통령 때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민주 세력이 뽑아줬는데 왜 보수 유의하는 척도 하지? 우린 싫잖아요. 근데 중간을 지켜야 되는데 얘는 완전히 꼴 보수, 극우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야. 최지우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영부인이 아까 했던 얘기 그거예요. 영부인이 검찰 조사 받은 거 본 적 있냐? 안 나가도 되는데 친히 나가시어서 10시간 넘게 조사 받으시었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최지우 변호사 같은 애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의 사람은 야수님 같이 생각하죠. 영부인이 주가 조작한 사건 있어? 노골적으로 동영상에 명품백 받은 게 찍힌 적 있어? 라고 묻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집단으로 80, 90%의 사람들이 이 꼴통들을 모자라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김건희이거나 김건희 주변이거나 변호사면요. 공개 출석합시다. 그게 송경호였고 이원석이었단 말이에요. 중앙지검장. 그 중앙지검은 날렸잖아요. 이창수 안 쳤잖아요. 이창수는 지금 이원석이한테 사실은 하극상 하고 있잖아요. 3기수 차이나.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보다 아래란 말이에요.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형님. 저 때리시겠다고 해요? 팔목 잡는 조폭들 모습이에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 검찰 내에 수사를 안 했던 그 검사들이 최소한 모르긴 해도
공개 출석은 합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는 넘어와갖고 야 영분이 검찰 수사한 적 본 적 있어? 그 원인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태도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미친 정권은 난 그래서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김건희 입장에서도 이제 그 뇌물 받은 거, 그러니까 파치 받은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받았을 당시에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부탁을 해서 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네. 그걸 굳이 거추장스럽게 대통령을 왜 거칩니까?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자, 갈라치기도 능한데 능한 게 아니라 모자라 보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해야지.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일부러 윤석열을 밀었고 이재명 대표를 핍박했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김건희랑 생각이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들 살아요? 지금은 민주 진영의 갑 오브 갑은 이재명입니다. 도움 될지만 하시라고. 자, 내일은 촛불 행동 촛불 집회 100차